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독일에서요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챔피언의 자리를 거머쥐면서입니다. 첫 우승의 기쁨에 그런데 파리 전역이요 그야말로 들썩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에요. 이강인 선수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네, 오픈탑 버스 보이시죠? 저 위에서 이강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네. 비기어라는 이름의 우승 트로피인데 그걸 들어 올리면서 11만 팬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요. 1970년에 창단한 이후에 첫 유럽 정상에 오른 기념비적인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특히 지금 압도적인 스코어로 그러니까 이태리의 인터밀란이라는 강팀을 만나서 5대 0이라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프랑스 리그랑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온 같은 여러 가지 유명한 대회들 4관왕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쿼드러플이라고 해서 모든 축구 대회를 제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강인 선수 아쉽게도 결승전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진에서 중심에 서 있고 시즌 동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동료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저렇게 중심에 서서 사진 찍고 하는 것들 네. 동료들 다 옆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로서도 기록으로 치면 허주연 변호사, 박지성 선수 이후에 17년 만에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강인 선수가 슛돌이, 그러니까 아주 어릴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이라고 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모습으로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첫 눈도장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너무 대단한 게 10살 때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가대표가 되는 것,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이 유럽 축구연합 이 리그 중에서도 챔피언스 리그를 찍었어요. 챔피언스 그래요? 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꿈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말한 대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본인이 10살 때 꾸었던 모든 꿈을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어떤 꿈을 또 말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프랑스를 우승의 기쁨으로 물들인 이강인 선수와 또 파리 생제르맹. 그런데요,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유럽을 들썩이게 만든 팀이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죠. 불과 열흘 사이에 연이어서 낭보가 전해졌어요. 한국 축구에 진짜 이런 그림 또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또 나와있죠. 네. 사실 옛날 제가 어릴 적 꼬꼬마 때 이게 차범근 선수가 이게 그 독일에서 우승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2002년 우리 서울 월드컵에서 어떻게 보면 4강까지 가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박지성 이런 분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박지성 선수가 여기에서 이런 우승을 했죠.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상테스페테스부르크 네. 이게 그 러시아에서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이호 선수 그때도 이 두 개 컵을 동시에 우승했습니다. 그게 15년 만에 17년입니까? 17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다음번에는 이게 10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똑같은 것이 다시 1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기분이 좋겠습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그런데 꿈이 하나 더 있대요. 뭐냐면 자, 두 번째 꿈 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승의 기쁨을 안겨준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 이거 웬 맞대결이에요? 유럽 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는 그야말로 빅매치 중에 빅매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리그에서 우승한 우승팀이 단판 승부로 정상을 가리는 이 슈퍼컵 대회가 또 있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약간의 이벤트적인 어떤 성격으로 진행이 되는 대회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유럽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공식 대회인데다가 심지어 상금까지 있는 정식 대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팀 토트넘의 주장인데다가 예. 이강인 선수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으니 슈퍼컵에서 격돌하는 장면, 맞대결하는 장면이 그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 좀 확신하기는 이른 게 네. 대회가 8월 13일인데요. 지금 두 선수 모두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1년 옵션으로 연장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름에 토트넘이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방출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결승전에도 뛰지 못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두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을 보면요. 지금 당장은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요. 이번 주 금요일 이라크에서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의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를 시킬 생각은 없어요. 어느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지 현지에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은 지난주까지 충분히 훈련을 많이 한 상태예요. 그렇게 컨디션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남희 기자, 손흥민 선수 또 우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당장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날씨예요? 왜냐면요, 지금 이라크 현지 날씨가 한 4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도요? 그렇게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지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오늘은 좀 기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1, 2주 사이에 좀 무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좀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라크가요. 외교부가 금지하는 여행 금지 국가 19개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근데 경기가 열리는 이스라 남부 지역 이 바스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라크로 출국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황희찬 선수도 보이고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출발해 이라크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출국하는 모습까지 월드컵 우승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요. 자, 이강인 선수 소속팀 우승에 정작 파리 거리에서는 이 비명이 쏟아졌어요. 좋게 축가만 해도 사실은 모자란데 네.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지금 아이고, 화면 보시는 예. 것처럼 소요 사태에 가까운 폭력 유혈 사태가 샹젤리제 거리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파리 일대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흥분한 군중들이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폭력적인 모습까지 난동까지 부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지금 2명이 숨지고 560명이 체포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17살 소년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라든가 스쿠터를 타고 가던 행인이 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네. 심지어 폭죽에 맞은 경찰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월드컵 기간에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파리 생제르맹 우승을 맞아서 흥분의 정도가 좀 지나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들린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준현 변호사 애초에 그러니까 상점을 비롯해서 경찰들까지 이번 사태 좀 미리 대비를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가 축구에서 예. 폭력적인 어떤 그 팬들을 홀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홀리건이 그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데 아마 그 기분 저도 저런 일 우승해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 파리 지금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친다고 하면은 네. 거의 뭐 그 어떻게 보면 강남역 이런 가장 번화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리창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떻게 보면 홀리건들에 의해서 이런 점령되고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백 명이 저렇게 그 사상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력에 어떻게 보면 그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은요, 요즘 집 한 채를 짓는데 땡땡분만큼 걸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몇 시간도 아니고요. 몇 분만큼 걸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몇 분이 몇 분일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